저번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조금 연장된 뭐 그런 느낌이고,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것들 배웠고,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 카운터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건데, 뭐 더해야 될 때, 곱해야 될 때 이런 거 잘 구분해 줬어야 되고요. 특히 곱의 법칙 잘 써야 된다고 했지. 숙제 해온 거에서 문제 복습할 겸 몇 개 풀어주려고 하는데, 몇 번을 풀어줘야 될까? 518번 전에 할 게 있나? 418번인가? 518번 전에 는 괜찮죠? 웬만하면? 496번? 저번에 이것도 했었니 우리? 아, 부등식? 부등식의 숙제? 맞네. 부등식은 선생님이 개별로 봐줄게요. 경우의 수 위주로 할게요. 120, 22, 23. 이거 아직 안 배워서 그래. 그거 빼고 하는 거였어. 일단 5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20번 보면은 지점이 A, B, C 3개가 있는데 도로망이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같은 도로는 두 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이동한 후에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A에서 C를 갔다가 다시 A를 오는 거고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올 수도 있고요. 맞냐? 아니, 뭐야. 경우가 좀 많은데?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올 수 있고, 요렇게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겠네? 맞냐? 그러면 경우가 뭐 4가지야. 첫 번째는 A에서 C로 갔다가 A로 오는 거. 근데 이게 문제 읽어보면은 갔던 길을 또 가도 돼. 지점만 2번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게 3가지고, C에서 A로 가는 것도 3가지. 됐나? 그 다음은 A에서 C로 갔다가 B를 들러서 다시 A로 오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3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 처음에 A에서 C로 가는 건 다 한 거고요. 그럼 이번엔 A에서 B로 먼저 간다. 그럼 B를 갔으면 그 다음엔 C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엔 이제 A로 돌아와야겠지? 그럼 여기는 2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네 번째는 A에서 B로 갔는데 그 다음 C로 온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 이건 돌아올 수가 없네. 같은 지점을 또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맞아? 뭔 얘기냐면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B를 2번 들르니까. 그래서 요로 해서 이렇게 C로 갔을 때는 일로 올 수밖에 없네. 맞아? 아까 이제 C로 갔을 때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됐었는데 같은 길로 돌아올 수가 없네.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겠네. 그럼 요게 지금 9가지고, 요거는 12가지고, 요거는 12가지니까 그럼 24에다가 33가지가 답이 되겠네. 왜 34가지지 답이? A에서 C. 뭐 잘못했나? 아, 응? 이게 된다고 하네? A, B, C, B, A. 뭐 같은 지점 지나지 말란 말이 없었네. C는 한 번만 지나라 막 이런 거네. 그럼 요거는 다 더하면은 근데 왜 이렇게 많아 경우가? 2가지. B에서 C도 2가지. C에서 B 다시 2가지. B에서 A 다시 2가지. 곱하면 이건 16가지 아닌가? 이렇게? 아, 미안합니다. 완전히 틀렸네.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지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이 있어. 갈 때 썼던 길은 올 때 쓰면 안 되는 거지. 맞아? 좀 보면은 맞죠? 그러면 이제 A에서 C로 갈 때 보면은 A에서 C로 갈 때는 처음에 3가지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밑길로 갔어. 그럼 돌아올 때는 2가지밖에 없는 거지? 응?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돌아오면 이건 그냥 뭐 3가지, 2가지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12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 B, C, A 이것도 그냥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가지, 3가지야. 2가지, 3가지. 그럼 요거는 12가지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A, B, C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 그럼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 2가지야. B에서 C로 갈 때도 2가지야.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이거 갔단 얘기는 뭐 요런 길로 갔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올 때 보면은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갔던 길은 또 쓰면 안 되니까. 여기를 곱해보면은 이제 4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34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뭐 한 건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색칠하기 문제를 볼 건데, 이 색칠하기는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얘 먼저 볼게요. 522번. 보통 색칠하기 문제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된다 라는 룰을 따르죠. 근데 여기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걸 틀린 사람 중에는 영역은 5개인데 색깔은 4개밖에 없어요. 색깔을 5개로 했다가 틀린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 보면은. 근데 색깔이 4개밖에 없어. 그래서 A, B, C, D 5개의 영역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를 칠할 거냐? 나 여기를 칠할 거야. 여기. 2를 칠할 거야. 왜냐하면은 얘가 인접한 애들이 가장 많아. 모든 영역이랑 인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2를 먼저 칠할 거고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내가 4가지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칠했어. 뭐 여기다 빨강을 칠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A 입장에서는 빨강을 못 쓰니까 얘는 3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럼 B 입장에서는 뭐 빨강, 파랑이다. 그러면 2개 못 쓰니까 2가지고요. 얘도 2개 못 써. 2가지고요. 얘도 2개 못 써. 2가지야. 이렇게. 4, 3, 2, 2 다 곱하면 정답이 나오죠. 됐어요? 96가지인가? 맞대요, 서연이가. 그 다음에 위에 그림 한번 봅시다. 위에는 영역이 4개야. 여기도 4개 영역에 4가지 색깔이야. 얘는 누구 먼저 칠할까? 뭐 B든 C든 상관없어. 근데 B 먼저 칠할게요. 여기 4가지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돌아가도 되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얘가 3가지고 그럼 얘는 2가지 못 쓰고 얘는 2가지 못 쓰니까 이것도 4, 3, 2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됐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려운 거지. 23번이. 얘가 어려운 거야. 자, 얘도 영역은 4개예요. 4개고 색깔이 5개네 이번에는. 자꾸 바꿔놔 귀찮게. 얘는 뭐 누구를 칠하든 별로 뭐 상관이 없어서 A 먼저 칠할게요. 그럼 5가지 색깔이니까 일단 5가지야 이거. 됐냐? 그 다음에 B를 칠해보자. B는 몇 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못 쓰니까 4가지로 줄었겠죠? 됐어요? 이소연 4가지인 줄 알았어요? 5가지로 했어 처음에? 그 다음에 얘야. 얘는 몇 가지야 C는 누구랑만 다르면 돼? B랑만 다르면 되지? 그럼 5가지 색깔 중에서 요 B에 칠해진 색깔 하나만 못 쓰니까 얘도 4가지란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이해되네? 그럼 얘는 몇 가지야? D. 여기가 물음표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빨강으로 칠하고 시작했어. 여기를 파랑으로 칠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얘를 보라색으로 칠해, C를. 그럼 얘 2가지지. 맞아? A랑 C를 못 쓰니까 2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 C를 선택할 때 이 C를 A랑 같은 색도 칠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얘는 이것만 쓰면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D가 A랑 C랑 다르면 되는데 A랑 C가 모두 빨간색이면은 빨간색만 안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요 녀석의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이거야. 다시 해보면 내가 여기서 5가지, 얘가 4가지야. 그럼 얘 C는 4가지야. B만 안 칠하니까. 내가 이걸 4가지라고 쓴다는 거는 얘랑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A랑 같은 색을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뭔지 모르는 거야. 얘랑 지금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거든. 얘를 4라고 그냥 썼다는 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녀석이 얘랑 같을 때랑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C를 A랑 같은 색을 한번 칠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C를 A랑 다른 색으로 칠해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땐 얘 5가지, 4가지인데 여기 첫 번째 얘를 얘랑 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얘가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 이렇게 칠할 거야. 그럼 얘는 선택지가 없어. 그냥 한 가지야. 무조건 A 색깔 칠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 입장에서 보면은 A랑 C가 같은 색이야. 빨강이었든 파랑이었든. 그럼 얘는 한 가지 색만 못 쓰니까 4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C랑 A랑 다른 색깔. 그러면 처음에 얘 5가지, 4가지 시작하는데 말하자면은 여기다 빨강을 칠했고 여기다가 파랑을 칠했어. 그러면 원래 C 입장에서는 파랑만 안 쓰면 되는데 빨강도 못 쓰는 거야 지금. A랑 C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5가지 색깔 중에 2가지를 못 쓰니까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D 입장에서도 A랑 C가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얘도 2가지 색깔을 못 써. 그러니까 얘도 3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네? 그래서 여기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여기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 더할 때 귀찮으면 요런 거 묶어버려. 20으로 묶으면 4 더하기 9니까 20 곱하기 13이니까 260까지 이렇게 나오겠대. 됐네? 근데 색칠하기가 원래 은근히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사실 이게 곱의 법칙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냥 이런 것도 원래 곱셈이 많이 들어가. 그냥 잘 따져봐야 돼. 이거 왜 곱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림. 내가 저번 시간에 한 거든 뭐 요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자른 그림. 뭐 이런 거든 똑같은데 요런 거는 대각성분 여기가 같냐 다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어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도 한두 개 볼게요. 연습 문제 요거 41쪽은 좀 이따 할 거고 29번 하고 또 뭐 해야 되냐? 어려운 거 있었냐? 28번? 28번, 29번, 27번? 이건 근데 이거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거 두 개는 한 개랑 빼가지고 27, 8 고르고 우리 반에 이제 어떤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7번에서 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말하자면은 여기가 A, B, C, A, B, C, X, Y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 아니냐 이거야.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요 3 곱하기 3 해서 9가지 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근데 실제로는 이서연 이거 불러보세요. 기억이 나네요. 이게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현이야? 불러보세요. A제곱 응. 플러스 B제곱 C제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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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항이 몇 개 나와? 9개가 아니라 6개밖에 안 나와. 왜냐면 동류항이 생기니까 더해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곱했을 때는 당연히 9개의 항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랑 똑같듯이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개수가 2가 되잖아. 이렇게. 됐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이걸 한 묶음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 놈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항이 6개 있는 거 하고 여기다가 x 플러스 y 2개 있는 거니까 6 곱하기 2 해서 12개가 정답이 되겠지. 그 동류항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 제곱일 때는. 이해되죠? 뭐 더 간단한 예로 하면은 뭐 우리가 이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한다. 그럼 그냥 2 곱하기 2일 것 같지만 아니지. 이거 전개하면 항 3개밖에 안 나오잖아. 중복이 생기니까. 뭐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제곱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28번 보면은 약수의 개수 나왔습니다. 복습 겸 한번 한 명씩 물어볼까? 이게 뭐지? 이건가? 자, 약수의 개수를 세려면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놨어야 돼요. 기억나니, 신우야? 기억나지? 안다고 해. 신우, 이거 5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게 중요해.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진우가 모르면 예지한테 물어봅니다. 예지야,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어떻게 6개야? 응. 이건 지수가 1이고, 이건 지수가 3이네? 그럼 여기다 1 더해서 2, 여기다 1 더해서 4. 그럼 8개 아니야? 이렇게. 방법은 맞는데, 계산을 잘못했죠? 8개? 맞아? 기억나? 이신우 기억나? 응? 이거 원래 중1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1, 2, 1, 2, 아니. 이렇게 해서 곱하면 여기 약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이 추가되니까 이거 하나씩 더해주는 거지, 지수에다가. 오케이? 근데 얘보다 조금 더 느낌이 좋은 그림은 뭐냐면 내가 2를 1개, 3을 3개 갖고 있어. 2를 1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2를 빵개,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3을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이런 옵션을 갖고 있는 거고 얘를 경로의 수처럼 생각해서 하면은 좀 편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 약수 만들 수 있는 게 8개 있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이제 뭐 2번 3의 배수의 개수.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나? 3의 배수는 몇 개예요? 저요? 응. 저 알아요. 응. 4개요. 땡. 저기다 하나 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 그러니까 3의 배수란 얘기는 적어도 얘를 하나 써야 되지. 그지? 3이 하나 이상 포함되면 3의 배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요로만 안 지나가면 되지. 1로 지나가거나 1로 지나가거나 이런 상관없잖아. 이건 3을 포함하니까. 그럼 얘만 지워버리면은 여기는 상관없어. 2 곱하기 3이니까 이건 6개가 되겠지. 이렇게. 뭔 소린지 알겠어요? 뭐 반대로 뭐 짝수를 물어본다. 그럼 짝수면 2를 포함해야 되니까 1로 지나가야겠지. 그럼 뭐 1 곱하기 4 이렇게 4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홀수를 물어본다. 그럼 1로 지나가야겠지. 똑같이 4개겠지. 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번외로 모든 약수의 합, 모든 약수의 곱,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얼핏 기억나나? 네, 뭐 이것까지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할 건데 얘는 그냥 54가 아니야. 54의 n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n제곱이니까 여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n제곱, 3의 3n제곱 이런 형태야. 그래서 n이라서 좀 거북하지만 n은 자연수면 뭐 1, 2, 3 이런 거겠지. 그럼 예를 들어 뭐 n이 2였어. 그럼 여기 뭐 2개 있는 거고 6개 있는 거지 그냥 개수로 봤을 때. 그럼 이놈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 아까 예지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n개, 요게 3n개.
그럼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버리면 이게 약수의 개수인데 이게 40이 나온다. 이런 얘기네. 여기까지 쓴 거 이해돼? 그 다음에는 뭐 전개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찍어서 풀면은 뭐 n이 3이었겠죠. 자연수니까 이제 찍을만 하지. 그러니까 사실 2차 방정식이니까 뭐 해가 원래 2개지만은 뭐 찍어서 나오면 답이에요. 됐네? 뭐 의심 가면은 전기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3 하나 하고 음수인근 하나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약수의 개수는 기억하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이런 도로망이 있다. 약간 지하철에서 약간 2호선 라인인데 얘만 원래 좀 이상한데 모르겠다. 아무튼 도로망이 있대요. 근데 너네 서울에 지하철 잘 모르지? 나중에 이제 한 3년? 4년 뒤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지하철 많이 타십시오. 알았어요? 근데 은근히 이쪽에는 대학이 없어. 아니 뭐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교가 별로 없어. 교대 정도? 교대 정도 있고. 여기도 별로 없어. 나도 잘 몰라 사실. 근데 서울대는 저기 신림에 있죠. 신림에 있고 저 서울대 병원은 완전 반대. 너는 지리 이런 거 잘 모르지.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갈 서울대는 한 여기쯤에 있어요. 이렇게 남서쪽쯤에 있어 서울대가 여기. 근데 원래 사실 옛날에는 서울대가 여기 있었어. 근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라에서 일로 옮겨버렸어. 일로 옮겨버렸어. 근데 옮길 때 그 서울대 병원 있잖아, 대학병원. 걔네들은 놔두고 옮겼어.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여기 있어. 서울대 의대는 여기 있고 여기 대학로가 있어. 대학로가 있어서 여기 옆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도 있고 뭐 고대도 있고 뭐 강북 쪽에 좀 많아요, 대학교가. 그리고 이제 신촌 쪽 가면은 뭐 좀 안 좋은 뭐 연대라든지 좀 이런 안 좋은 대학교들 좀 있고요. 저쪽에 좀 몰려 있고. 아무튼 문제 풀어야죠. 아무튼 이런 가상의 근데 도로망이 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강남 잠실은 이쪽이고요. 청량리는 또 한 이쯤이고요. 시청은 완전 가운데쯤 뭐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상관없이 도로망이 이렇게 있는데 강남에서 청량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뭐 길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 아니면 요렇게 꺾어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꺾어 가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해야겠지. 됐나요? 그럼 귀찮은 거야. 좀 빨리 할게요. 처음에 그냥 윗길로 갈게요. 그러면 4, 3이니까 12가지지 이렇게. 괜찮아요? 아랫길로 갈게요. 2, 3이니까 6가지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좀 들러서 갈 거야. 돌아갈 거야. 요렇게 돌아갈 거야. 그럼 4 곱하기 2 곱하기 3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요렇게 돌아갈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경우를 4가지로 나눠 놓은 거니까 요거 다 더해주면은 그냥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는 그냥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어려운 룰은 없잖아. 그 다음에 앞에 241페이지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서 놔두고 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실제로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들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데요. 100원짜리는 하나밖에 없고 50원짜리는 2개, 10원짜리는 3개 있답니다. 돈이 좀 많이 없네. 네? 좀 가난하네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얘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말하는 거는 약수의 개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비슷한 느낌. 그럼 얘 하나만 봐봐. 100원짜리가 내가 한 개만 있어. 그럼 얘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라는 거는 얘를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이런 거야. 그렇잖아. 얘 한 종류만 봤을 때. 얘를 보면은 얘를 안 쓰거나 한 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안 쓰거나 한 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까지 낼 수 있는 거야. 각각의 동전으로 봤을 때. 근데 얘네를 한 번에 동시에 하면은 이렇게 경로의 수처럼 약수의 개수처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동전들로 낼 수 있는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라는 거는 2가지, 3가지, 4가지.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원래 24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나? 근데 여기 보면은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0원이라는 건 돈을 안 내는 거니까 이건 빼라 이거야. 그럼 0원이라는 거는 이거 요렇게 지나가는 한 가지, 아무것도 안 내는 거. 그래서 요렇게 빼주면은 23가지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됐나? 근데 여기서 얘가 2번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지? 금액의 수? 그럼 요거는 내가 돈을 얘네 가지고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3가지야. 근데 이 23가지 안에 중복되는 게 있어. 금액으로 봤을 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요거 한 개를 내.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거 하고 얘를 2개 내는 거 하고 금액은 똑같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경로로 보여주면은 내가 이 23가지의 경로 중에서 1, 0, 0 이렇게 간 게 있어. 이거 100원이지. 맞아? 근데 여기서 0, 2, 0 이렇게 지나가. 이것도 100원이지. 여기서는 다르게 카운트 했었잖아. 그지? 이게 중복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를 다 이제 걸러줘야겠지. 맞아? 금액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거를 걸러줘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23보다는 적은 수가 정답이겠지? 이해되나요? 근데 이거를 중복되는 걸 빼려고 하면은 살짝 어지럽습니다. 약간 좀 어지러워. 근데 뭐 셀려면 셀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액을 세는 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가장 원초적으로 셉니다. 손가락으로 세요. 자, 여기서 내가 100원짜리 하나, 이거 다 해봤자 230원이잖아. 맞냐? 그럼 빵원 제외하고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돈은 얼마예요? 가장 작은 금액은 얼마야? 10원이야, 10원. 맞냐? 그 다음 얼마? 20원. 그 다음은 30원. 맞니? 그 다음 얼마예요? 40원은 못 만들어. 맞죠? 40원은 못 만들어. 그러니까 50원은 낼 수 있어. 그 다음은 60원. 그 다음 70원, 80원. 됐어요? 90원 못 만들지. 그 다음 얼마야? 100원이야. 100원이라는 건 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다 되는 거네? 그 다음은 110, 120, 130이겠지? 그 다음 얼마예요? 150원일 거야. 맞아? 뭐 이거 하나 이렇게 내면 150원 만들잖아. 그럼 160, 170, 180, 그 다음 얼마? 200, 210, 220, 230 이렇게 하면 다 샜네. 맞아? 다 샜잖아. 이거 총 230원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에다가 19가지가 정답이네. 됐네? 여기 세면 그냥 정답이야.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원리가 있어요. 한 번 정도만 설명일 테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자, 5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자,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거스르려면은 총 5개가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5개를 갖고 있어. 그럼 얘네로 낼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은 돈부터.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 700, 800, 900, 1000 다 만들지. 맞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돈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잔돈이 많으니까 이 녀석은 100원짜리를 10개 가지고 만드는 금액의 수랑 똑같습니다. 그렇잖아. 100원 단위로 다 만들었잖아, 지금.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100원짜리 10개로 바꿔버려. 그럼 얘를 보면은, 낼 수 있는 금액? 그냥 10가지야. 그러니까 한 방에 보이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잔돈 바꾸기를 하면 보인다 이거야. 근데 볼게요.
자, 이번엔 100원짜리가 한 개 부족해. 원래 500원이 되려면 100원짜리 5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 부족하거든? 근데 이 상황일 때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손가락으로 세볼게요. 제일 작은 거 100원, 200, 300, 400 만들죠? 5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5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 왜냐면 얘 쓰면 되잖아. 그지? 다음 단 얘로 만들면 돼. 500원 됐지? 500원 다음에 600, 700, 800, 900 다 만들지? 이해돼? 그럼 봐봐. 내가 손가락으로 셌는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다 됐어. 그럼 뭐냐면 이것도 100원짜리가 9개 있을 때 만드는 금액의 수랑 동일해. 그러니까 9가지야 그냥. 됐나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내가 뭔 소리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요번엔 3개야.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보면 100원, 200원, 300원. 근데 400원 못 만들지? 그 다음은 얼마로 가야 돼? 500원으로 넘어가야 되지. 500, 600, 700, 80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100원짜리 8개처럼 여길 수 있냐 이거야. 그럼 요거는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400원이 비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럴 때는 잔돈을 바꾸지를 못하고 여기서 멈춰. 그럼 500원짜리를 빵개 쓰냐 한 개 쓰냐? 100원짜리를 빵개, 2개, 3개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럼 경우의 수가 그냥 낼 수 있는 금액이 2 곱하기 4, 8가지야 그냥. 8가지인데 빵원 빼면 7가지인 거야. 잘 보세요. 요렇게 100원, 200원, 300원 요건 뺄 거야. 그 다음에 500원, 600, 700, 8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액의 수를 세라고 했을 때 큰 돈을 잔돈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잔돈이 한 개 모자라는 것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다음 단인 얘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2개 이상 모자라면은 이 잔돈 바꾸기를 멈추고 여기서는 그냥 방법의 수랑 똑같아요. 대충 이해됐니? 응? 근데 또 화폐 단위가 이렇게 있어. 1,500원이지?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 제일 작은 건 500원이지? 그 다음 1,000원이지? 1,500원이지? 그럼 얘도 500원 단위로 다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500원짜리 3개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 2개 필요하지만 하나 부족한 거는 괜찮다 그랬어. 다음 단위는 얘로 만들면 되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풀어줄 건데 얘가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있었어요. 일단 천천히 여기 볼게요. 여기 총 200원이 있지. 얘네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는 50원, 100원, 1,500원, 아니 50원, 100원, 150원, 200원 다 만들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그냥 50원짜리 4개 있는 거랑 똑같아. 이해돼?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돈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봤을 때 그럼 얘를 10원짜리로 바꿀 수 있냐? 이건 안 되는 거 알아야 돼. 이게 3개밖에 없으니까 10원, 20원, 30원, 40원을 못 만들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춰버리고요. 그럼 5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4개까지, 이게 5가지가 있고 얘는 이게 4가지가 있죠. 그럼 5 곱하기 4 해버리고 빼기 1 하면 19가지.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금액을 할 때는 이렇게 잔돈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어렵나?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 하나만 풀자. 이거 24번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자, 방법의 수는 대부분 잘 하는 것 같은데 방법의 수라는 건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 그랬어요. 0, 1, 2, 0, 1, 2, 3, 4
0, 1, 2, 3. 그러면 가지수가 3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0원 빼라고 했으니까 빼기 1 해버리면 59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겠지? 됐나요? 방법은 쉬워. 근데 이제 금액을 할 때 전혀 모르겠다. 숙제할 때 모르겠다. 그럼 손가락으로 세세요. 아까처럼 다 써서 쓰면 돼. 근데 이제 잔돈 바꾸기를 쓰면은 첫 번째로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는 무조건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50원짜리 4개랑 같으니까 바꿔버리면 이게 50원짜리가 8개 있는 셈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잔돈을 못 바꿔요. 얘가 3개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멈추고 그럼 얘로 낼 수 있는 건 9가지고요. 얘로 낼 수 있는 건 4가지라서요. 곱해버리고 1 빼버리면 이게 낼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됩니다. 35가지. 대충 이해돼요?